자,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 피시게 되면 우리 조직관리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조직관리 이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쓰도록 꽤 많이 나왔던 거고, 자, 여기서 고전적과 신고전적과 우리가 이제 현대로 넘어왔었을 때에 여기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 아직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에 우리의 근로 현장, 병원, 보건소 어느 조직에는 아직도 쓰임을 받고 있고 그만큼 과학적인 검증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0년이 넘는 역사, 굉장히 몇 세기예요? 3세기, 4세기가 넘어가도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뭔가의 근거를 마련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조직관리 이론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명 3회독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3회독은 꼭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해하면서 내가 그 현상이 있었지, 내가 그 실무에 있었지, 그리고 이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연계성 있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첫 번째 나오게 되죠.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론은 심리적인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인간관계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요? 호손이 있죠. 네, 호손 연구가 있었잖아요. 호손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생각이 나죠? 조명, 조립 이런 것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았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어. 네, 뭔가에 중재를 줘서 빛을 주고 여러 가지를 줬는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의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뭔가에 간식을 더 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론 하면은 호손 연구 생각하시고 근데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고전적 우리가 유형의 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료제 이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될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권한이나 규칙을 포함한 공식적인 시스템, 조직의 능률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봤더니 우리가 보건소 갔을 때 선생님들 우리 실습했잖아. 지역사회가나 그리고 병원에 계셨잖아. 다 조직도가 있어요. 그러죠? 그 조직도는 하나의 계층이에요. 관료조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뭔가의 명령의 통일이나 서열을 알 수가 있고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의 능률의 기반을 제공을 했다. 관료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거고. 자, 과학적 관리 이론 굉장히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분업과 직무의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직무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 여기에다가 원래 분업과 하고 이거는 다 여러분들아 서울직이니까 공개가 됐었겠지만 이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고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다가 틀린 것도 있고 이래요. 자, 그래서 이 분업하고 여기다 뭐 주면 되겠어? 전문화가 있죠. 전문화가 있죠. IVA 하는 사람, 또 차팅하는 사람, 드레싱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전문화가 생겼어.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순서를 만드는 업무의 표준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과학적 관리론 아직까지 굉장히 우리 간호의 현장이나 또 그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다음에 나올. 그냥 요거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 자, 행정관리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 이론은 전문 능력에 따라 인력을 선발하고 여기까지는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전문 능력에 따라서 분업과 전문화, 이 과학적 테일러주의가 그거를 한 거예요. 내가 인력을 선발했을 때에 눈 잘 붙이는 사람, 드레싱 잘하는 사람, 또는 아이보이 잘하는 사람, 차팅 잘하는 사람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배치시킬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
이론이 되겠죠. 권한을 이임함으로써 관리 효율성, 이거는 뭐 행정관리라고도 될 수도 있고 뭐 관료제 이론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갖고 4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짬뽕에서 썼기 때문에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조직관리 이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리가 할 수 있었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고전적,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죠. 아무리 인간을 생각을 했다라고 해도 인간관계론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 상황이라는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거에 따라서 인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과 상황적인 이론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이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카츠가 제시한 간호관리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100% 나온다.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돼. 그치? 그래서 관리자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운영 실무 관리자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카츠 연결되지. 그 다음에 기획하는 거 연결되죠. 그죠? 의사결정 하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츠나 그 다음에 관리자 유형 세 가지만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이 네 가지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츠에 제시한 간호관리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인간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정이야. 자, 이거 몇 년도에 나왔어? 17년도에 서울직 문제예요. 나 같으면 이 문제 안 내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왜냐하면 카츠가 말한 게 개념적 최고관리자 생각해야 되죠. 뭐 그 다음에 인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실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인간관계술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인간관계술이 뭔가 함정이냐 하면 요거가 중간이다 보니까는 중간관리자한테 많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계에나 어느 교재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문제가 아닐까? 차라리 어떻게 문제 내는 게 가장 좋겠어? 개념적인 기술이 뭐냐? 제가 말했잖아요. 중간 기회, 중간 관리자, 이거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냈어요. 근데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과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최고 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 최고 관리자. 환경과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를 해야 돼. 어지러운 상황을 이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동기부여가 해주고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필요하다. 이게 하이라이트 아주 중요한 키포드가 되겠습니다. 모든 계층에게 다 필요해요. 세계 계층 있잖아요.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얘가 샌드위치로 있는 거잖아. 밑에도 부하 직원 있고 위에 상사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조직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나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셨던 선생님들 보시면 샌드위치로 있는 그 그룹,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3년차, 5년차가 더 힘들어. 밑에 신규 애들, 이제 커나간 애들을 눈치 보고 잘 해줘야지. 선배는 또 떠받들어줘야지. 그래서 걔네가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해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는 모든 계층에게 다 필요해. 개념적인 것도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중간,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있는 일선 관리자들도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옳은 것을 찾으라 했으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고 관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특정 업무를 시행하는데 솔직히 지식과 기술을 투입시킨 건 누구예요? 우리가 일선 관리자, 운영 관리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조직의 목적과 간호단위 내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현장의 일선 관리자에게 이제 많이 필요하다. 똑같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이론 나왔죠? 막스 베버. 예,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관료제 이론 굉장히 공식적입니다. 채널이 뚝뚝뚝 계층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건소 또는 병원의 조직 이런 것 등을 서열이 있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공식적인 조직을 활성화하게 한다라고 해야 맞지. 뭐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잖아. 이게 틀렸다. 네, 그래서 1번은 틀려서 붙이시면 안 되고요. 공식적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근무 경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능력과 그 다음에 과업에 따라서 뭐 선발하거나 지급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자, 관리자는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지위에 따른 공적 권한과 업무 책임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거가 우리가 조직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관료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가 봤을 때 4번이 되겠어. 자,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서 앞에 한번 볼까 다시? 1번 문제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문제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이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저랑 같이 이제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이론 여기 배웠어. 정리됐지? 머릿속에. 자, 관료제 이론 뒤에 또 문제가 나왔어. 자, 그래서 과학적 행정관리 이런 거 다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내가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자. 3번 됐죠? 막스 웨버에 대한 이론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민츠버그에 대한 문제야. 민츠버그. 카츠 나왔어. 카츠에 대한 관리자의 모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츠버그에 대한 거는 10개가 있었어요. 우리 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의 역할이 우리가 3, 그 다음에 정보자 역할 우리가 3번, 의사결정자 역할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 그래서 이 민츠버그가 제일 싫어. 암기하려면 제일 어렵고 정말 딱딱딱 떨어지게 시험 문제 놔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야 풀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랬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좀 달달달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츠버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리자 역할 있잖아요. 역할은 대인관계, 정보, 의사결정 이 3개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몇 개가 있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3번째 같은 경우 어떤 거야? 사례를 주면서 이게 지금 관리자 역할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식으로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좀 어떻게 내가 대표자가 한번 돼보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한번 돼보고 난 리더가 좀 요즘에 대세예요. 간호사 리더를 꿈꿔라.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리더가 됐었을 때 누군가 섭외해서 데리고 와야 돼. 우리 벤치마케팅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정보 전달해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내가 그 병원에 진짜 유능한 사람을 내가 섭외해 올 거야.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섭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모니터링 왜 해야 되겠어요? 내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고 뭔가의 우리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옵저베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달자 역할을 해요.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교육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그냥 뭐 새로운 간호의 중재 방법을 가지고 왔어. 그걸 자기만 알고 꿍 하고 말아요?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거예요? 회의하잖아.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 컨퍼런스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런 새로운 기술을 내가 봐서 우리도 이거를 간호 현장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지. 우리 조직에 있는 간호사 쌤들한테. 그래서 이게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대변인은 뭐야? 하나의 오모자잖아. 우리 내과를 대표를 해서. 응? 요즘에 이것도 좀 나도 약간의 이런 거를 끼를 부리는 게 지도자 리더 내가 좀 한다고 그러잖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병원에서 교육간호사를 많이 둬요. 교육간호사. 그래서 그 조직, 그 대형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딱 그 파트에서 교육간호사를 주고 그 교육간호사가 뭔가 모임을 했었을 때 우리 조직을 위해서 같이 가서 대변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대학병원 3년 차에 이 교육간호사를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하에 여러 이렇게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병원의 대표. 그러니까는 몇 개의 대학병원의 교육간호사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의 의료, 간호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직에서는 어떻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기업가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한다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 나왔을 때 고충 처리자 이거 정말 각각의 나는 대인관계 리더, 정보의 대변인, 의사결정자의 고충 처리자 올해 우리 간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스펙타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올해 가장 핫 이슈는 또 뭐가 되겠어요? 예, 작년과 이어서 간호사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자살을 했고 간호사들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 합격 소개를 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공부를 스타트를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러한 그 간호 현장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사의 조직으로 이제 턴을 했던 계기가 된 거예요. 다들 아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충 처리자 내가 분명히 그 조직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셔도 있어요. 제 수업 들을 때 항상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장에 있는 아주 라이브, 완전히 실감 있는 그러한 현장의 이야기 있어요. 보건소나 어떤 그 지역사회의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뭐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정도의 차이.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립서비스, 병원 같은 경우는 립서비스나 행동 같은 거를 굉장히 막, 부장님, 이걸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나 저기 가서 보면은 놀랬어요. 어머, 부장님. 어머, 과장님.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마다 여러분들이 다 만족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느냐.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 계열은 아니었어요. 교육 계열이었는데, 우리 애기 엄마 친구였거든요. 우리 애기 친구 엄마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시내에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도 여자의 왕국이었어. 근데 우리도 여자들의 거의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회는 저러는가 봐. 제가 또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충 처리자 역할, 병원에서도 중요하고 간호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민치버그의 관리자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한다. 뭐 화재나 사고나 문제 발생해서 해결 방안의 수립이나 실행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또 뭐도 있겠어.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태움이나 내가 부적응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충 처리자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나이스한 관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원 분배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주게 되는 거 최고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임상에서 뭐 있어요? 듀티 짜는 거. 근무표 짜는 거, 스케줄링 나오잖아요. 그 예산도 골고루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의 뭔가의 프로그램 하나에 몰빵할 수는 없어. 쟤 이쁘다고. 이런 것들이 자원 분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자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에 중요한 협상의 조직을 대표를 하게 되는 거죠. 밀당하러 가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단체 교실, 노사협정 거기다 줄을 치세요. 노사협정, 노조 어디에 있어? 노조 사무실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병원 다녔을 때에도 그 식당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사인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노조 그 비용 내잖아요. 한 달에 저 그때 당시 5,000원씩 낸 것 같거든요. 월급에서 이렇게 제한 것 같거든요. 이게 노사협정, 단체 뭐 교실, 뭐 교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협상자의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4번 하면서 4번 문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뒤에 계속 서울직, 지방직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고 봤더니 여기 A병원의 B 간호부장은 간호부장이다 보니까 최고관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간호 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동시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재배치하려고 했어요. 와, 그러면 간호관리자 역할 중 어떤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것을. 즉 어떤 것을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되겠어? 간호사들이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 때도 인증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저 때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라, 성과금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도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신사업, 기업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재배치시키겠다, 성과급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민치버그의 이 세 가지 유형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다?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되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적인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 정보적인 역할은 거기다가 뭘 써놓으면 될까? 정보적인 역할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하는 것. 자, 그래서 그니까는 정보적인 역할, 모니터링, 우리가 업저베이션 엄청 잘해요. 그 다음에 그 정보 가져왔어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전달자 역할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우리가 간호 조직은 나는 그거는 인정해요. 뭉치는 거 잘합니다. 거기서 또 우르렁거리고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자. 뭉치는 거 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자. 간호사 자원봉사 뽑습니다. 그러면은 우르르 다 가잖아요. 굉장합니다. 이게 이 집합 능력이나 우리의 단체 활동이 이때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희생정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고충을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데, 유휴 간호사들,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라이센스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전쟁에 지금 전시에 투입이 됐는데,
주사도 못 넣고 이제 뭣도 못 나서 지금 현직의 베테랑 간호사들이 더 힘들다. 뭐 청원이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적절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고 그 청원을 보고선 여러분들 느낀 게 뭐예요? 아마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해요. 왜냐면 저 또한 그러거든요. 저 또한 거기를 지금 다 팽개치고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하고 싶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 그지?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요거 써.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족 엄마 아빠가 말릴 것이고, 아이 계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남편하고 아이가 눈에 밟힐 것이고,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다 접고 가시는 정말 훌륭하신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 자, 정보야,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 역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조직에서 부여받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쓰자. 이거 완벽하게 그냥 오늘 외우자, 우리가. 조직에서 부여받은 뭐가 있어? 뭐가 있으니까는 지금 대인관계의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역할을 하는 거야. 대표자는 자기가 대표니까, 지도자 리더니까, 섭외자는 명령 떨어졌어. 너 가서 뭐 해와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부여받은 뭐가 있어요? 권한. 이 권한 같은 경우는 어떤 권한이야? 앞에다가 좀 더 쓰면 공식적인 권한이야. 공식적인 권한. 이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를 통해 수행하는 뭐라고 할까? 수행하는 활동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다 쓰세요. 그래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팁을 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3개, 4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츠버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자, 이제. 자, 5번은 또 누구 나와서 민츠버그지? 연달아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가. 자, A 간호사는 장기인식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로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의 최신 견지 보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최신 정보를 밖에서 뭐 교육받고 왔어, 지금. 그랬지. 병동 간호사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간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 타 병원의 사례를 벤치마케팅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기획하였다. 다음 민츠버그의 관리자 중에 A 간호사의 역할에서 제외된 것은, 이거 별표 몇 개예요? 여러분들 별표 3개예요. 제가 봐도 3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네, 출제 교수님들이 아이고 성희가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내셔야 돼요. 요 정도 생각하는 문제. 한 문제 그냥 어렵게 내실 거면 이런 거 내셔야지.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얼핏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얼핏 보게 되면은 제배까지 읽어주셔야 이 문제를 다 푸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읽고 와 최신 정보 가져왔네? 뚝 하나 뭘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간호단위 관리자다. 이게 대표자 역할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전달자 역할. 뭘 했어? 여기서 딱 끊었잖아,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달자 역할 한 가지. 누구한테 알려줬어? 나 보수교육 받은 거 육신꾸러기 같이 나만 한 게 아니고 이 정보를 우리 조직에다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벤치마케팅에서 도입하고자 어떻게 했어? 기획했어요. 여러분들 기획했어. 자, 여기에서 함정인 거야, 이제. 함정. 우리가 앞에서 봐봐. 앞에 기업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거야. 그게 기획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야? 그러면 여기는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기업가.
기업가. 그러는데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고 아이고 섭외자다. 도입하고자 해서 바깥에서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왔다라고까지야 우리가 이거를 섭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섭외자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골라내실 수가 있는 별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 이론에서 관리 이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론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에 대한 관점, 폐쇄 개방이 있습니다.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딱딱딱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저게 폐쇄적인 거, 개방적인 거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아요. 아예 텍스트북 자체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어차피 투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게 되는 거는 어디 가서 배우냐면 보건행정 있죠. 보건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간호관리학에서는 이렇게는 안 해.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란 게 간호관리학에서 요거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된 거 없어요. 내가 책을 보고서는 이제 편찬을 하니까. 그런데 보건행정에서는 있어. 우리 간호관리는 이쪽 경영, 그죠? 경영, 행정 이쪽에서 간호랑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써놓은 거는 이 스코트의 조직 이론의 분류를 갖다 놓는 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패러다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15년도에. 그러나 요거가 저거 표가 없어도 맞출 수 있어. 왜? 처음에 고전적인 건 뭐였지? 고전적 이론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과학적이죠. 과학적 관리 이론, 뭐 관료제, 막스웰 그 다음에 행정,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 인간을 봤니? 아니면은 생산을 봤어? 여러분들 암기 또 한다? 생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 없는 조직입니다. 그죠? 인간 없는 조직 사회였어요. 인간을 너무 경시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인간 굉장히 많은 이 생산성에 이바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인간을 기계 취급을 하게 된 거지. 인기로 나왔네. 그래서 인간을 기계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비판받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 이론이 나왔지.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대표적인 거 인간 우리가 관계론이 있었어요. 관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야? 여기서 그래 인간의 심리랑 정서를 마사지를 굉장히 잘해주면 생산성이 디벨롭 되더라 라는 걸 알았어. 이게 하나의 여기에서 여기 넘어갔었을 때 엄청난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큰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 뭐가 됐냐? 인간 여기도 생산 우리 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래 인간 열심히 잘 저기를 마사지를 해주고 뭘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줬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체적인 생산성을 크게 디벨롭 시키거나 뭐 2배의 생산성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 근로자들아 내가 너한테 정말 니네 생산성 높이도록 내가 진짜 인간의 측면에서 너희들을 존중해 줄게. 대신 뭐 이게 생산성이나 우리 효율성, 효과성을 굉장히 높이자라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시야를 보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 인간의 기계라는 것을 탈피를 하고 인간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시야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엔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어요? 여기에서는 조직이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조직 없는 인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패러다임은 또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 그래서 체계 이론.
전체적 관점, 그 다음에 개방적인 거예요. 개방적인 거. 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모두 유기체야. 진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 등을 나타낸 체계 이론이 등장되고, 상황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마다 관리 이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뭔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뜨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조직사회 보세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그 조직관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책에서 이런 표현 등이 있죠. 그러니까는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일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관리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조직관리하는 게 굉장히 다 달라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 현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상황에 맞춘 조직의 리더, 조직의 관리 이런 것들이 투입을 해줘야 변화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굉장히 디벨롭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에 이 관리 이론의 패러다임을 일으킨 게 뭐가 있었어? 그냥 무조건 다 인간을 기계 취급을 했냐? 그거를 딱 부시고 뭐가 나왔었어? 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도 전체적인 시점을 안 봤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간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부연적으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자. 자, 7번 봅니다. 자, 길릭스의 간호관리 체계 이론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 얘도 100% 나온다고 생각해요.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합시다. 이게 투입 과정 산출 체계 이론 이거가 아니어도 어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고, 여기 간호관리학 처음부터 중간부까지 가면 이거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하나 정리하면 2개 맞을 수 있잖아. 산출은 거의 결과값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투입, 산출 1번 볼게요. 투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투입은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이게 투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 도날 베디언의 구조, 과정, 결과 막 이런 것들 또 외우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투입이다. 과정은 뭐가 있지? 과정 생각하면은 간호관리 과정 생각하면 돼. 뭐부터? 기획부터 통제까지 있었어. 그럼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 하부 요인들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나죠? 리더십, 동기부여, 거기 관리, 의사결정,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거 여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이거를 투입시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산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그것을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어떻게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결과값.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연구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4가지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이제 환자의 수, 이렇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음에 비해도 환자의 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이제 투입이 아니라 산출값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왜 재원 일수 하면은 여기 막 숫자, 사람 수 많이 들어가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의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 환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던가, 그죠? 그래서 그 재원 일수나 병상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산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 산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만족도도요, 누구 거 다 들어가? 우리 R&D과
예, 환자 거 다 만족도도 여기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산출에는 환자 간호 시간, 정보, 이거 뭐예요? 정보는 어디로 들어갈지? 정보 인력 같은 경우는 이 투입에 들어가고, 환자 간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더니 환자의 간호 시간이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산출. 틀렸어. 그래서 투입에는 정보, 인력, 공급품, 연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세요. 옳은 거. 연구, 기구와 공급 나와 있죠. 정보, 그래, 거기까지는 딱 좋아. 뭐. 그런데 여기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도 산. 이게 빚에 투자돼서 내가 쓴 거 잘 보일지 모르겠어. 연구 산출. 그다음에 과정에는 기획, 지휘,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간호관리의 집단을 포함되어 있다. 와, 여기 나왔던 간호관리 과정이 어떻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다. 산출에는 인력 개발, 산출, 연구, 산출, 의사결정, 전환. 그 얘 인력 개발과 연구는 산출. 의사결정은 어디에 들어갔어? 이 과정이 들어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과정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별표 2개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죠. 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왜? 좀 난이도가 조금 좀 약하게 좀 시험 문제 나오겠지나 이런 유형이. 그러나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틀릴 거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8번 과학적 관리 이론입니다. 테일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근로자는 재정적 유인을 통하여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성과. 아직까지 이것이 잔재가 남아있고 조직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 간호도 그렇고 어떤 대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12월에 뭐 봐도 성과, 돈은 죽만큼 부려먹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월급 굉장히 많이 줬잖아. 다른 우리 전공의 간호과가 아니었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 우리는 어땠어? 되게 돈이 많았어요. 초봉 자체가. 근데 거기에는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이 월급에는 요거 더 먹는 수당까지 다 있다. 그러잖아요. 요거 더 먹는 수당. 그래서 더 비싼 거야. 우리가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거야. 그 요거 안 얻어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턴하게 되는 거죠. 제 동기도 이제 공무원을 가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돈은 조금 덜 벌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이 조금 편하다. 그러니까 요 얻어먹는 수당이 빠지다 보니 그렇다. 장기간에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게 하나의 나의 노후 대책이다. 라고 해서 빠르게 공부를 하고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앉아서 열몇 시간씩 단타로 3개월 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어요. 영상을 보게 되면 막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못할 짓이다. 여기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단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몇 년, 한 3년 넘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 상담을 해라. 개인 상담. 뭐가 핀트가 틀어졌는지. 근데 영어를 못하면 나는 도와줄 수는 없어. 그냥 영어를 폐지하세요라고 그냥 계속 목 놓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존경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다 공무원으로 몰리냐 하지만은 저 합격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보면 암기가 너무 많아.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겁나요. 나 성과급에다가 이렇게 빠져들었지. 자, 성과급을 받는 연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의 전반에 두 번째는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업무 방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다라고 했어요. 전반의 과학적 관리 방법, 즉 근로자의 업무의 방법이라고 거기 했는데 관리 방법.
네, 경영에 대한 관리 방법이 보다 조직 전체 합리화가 아니라 공장 내부 이 대경영을 통한 것과 그 경영을 통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의 능력을 확인해서 각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업, 전문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4번의 업무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의 역할로, 업무 수행은 근로자의 역할로 이분화시켰습니다. 이분화시켰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인간적인 면은 경시됐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의 일반적인 통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이 과학적 관리 이론의 테일러주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이 선지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험 문제에 나오냐? 나옵니다. 여러분 또 나옵니다. 네. 자, 그 정답! 우리 아닌 거 2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고요. 우리 최성희가 봤었을 때 간호관리학의 이거의 난이도는 별 2개짜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의 관리 이론은 뭐냐?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고전, 그 다음에 신고전, 요거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적,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중에 고전은 뭐가 있어? 과학적, 그 다음에 관료, 행정이 있었고. 그죠? 대표적인 신고전은 인간 뭐가 되겠어요? 인간과 행태와 의사결정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 요거 굉장히 첫 번째 뜨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체계 이론, 또 상황, 그 다음에 목표에 관한 관리 이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것도 준비를 좀 해본다. 그래도 이게 대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거 찾아보자. 얘가 1번이 되겠다, 그러면. 또 관료제 2번, 그 다음 행정 3번, 그 다음에 얘 4번, 얘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죠? 나온 순서대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상황 이론이 되죠. 나온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반부 조금 했어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근데 정리를 다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연필 쓰세요. 연필로 쓰고 마무리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학부 때도 공부를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새록새록 하는 거, 기출문제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시기 때문에요. 그 합격도 어느 기준에 합격이셔야 되냐면, 목표를 잡으실 때, 공무원 고시 100점 맞는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00점. 전공 100점이 아니라 전체 100점. 그래야 거기서 내가 3개가 틀려도 85점, 90점 그렇게 맞아도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목표를 100점으로 두고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